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는 이퀄 베리언스 가정하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즉 이런 이퀄 베리언스 가정까지 하면 나이브 베이즈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동일한 모델이라는 것까지는 증명이 됐지만 사실은 가정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파라미터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자, 여기까지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는 어떤 가정을 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나이브 베이즈에서 나이브 어썸션을 썼죠. 나이브 어썸션을 썼고요. 그다음에 same variance assumption은 같은 분산을 가진다는 그런 가정까지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했었고요. 우리가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가정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몇 개나 많은 몇 개인 파라미터를 여기서 옵티마이즈 해야 되나요? 우리가 넘버 오브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봅시다. 인풋 피처들에 대해서 개별 인풋 피처들에 대해서 D에 대해서 뮤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 뮤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언스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베리언스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두 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클래스마다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등 분산성을 가정하면 하나로 줄어듭니다만 그러면 2D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등 분산성을 가정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4D 플러스 1. 뒤에 있는 플러스 1 파트는 뭡니까? 프라이어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바이너리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참인 경우만 알면은 거짓인 경우에 프라이어를 자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은 수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 포뮬러 자체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운 가정은 로지스틱 펑션에 피팅을 하겠다 이 가정만 세웠었습니다. 즉, 이 가정 하나만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몇 개의 파라미터를 배워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개별 인풋 피처에 대해서 우리가 세타를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바이어스 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정의를 해야만 됐었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좀 많아진다. 그렇죠? 여기는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가정사항도 좀 여러 개 있습니다. 나이브 베이즈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 개수도 작고 그 다음에 세워진 가정도 적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좀 더 나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냥 이 슬라이드로 바이어스를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대답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맞습니다. 정확도 차원에서는 우리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같은 수준에서의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 노력을 들였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보통 나이브 베이즈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이 학계에서 알려져 있고 그런 관련된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일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여기서는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프라이어 정보를 좀 더 추가할 수 있었죠. 즉 회장님이 압정을 던질 때 나는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게 항상 60%로 나올까? 앞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50대 50이라고 믿는 정도에 대해서 M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런 게 없이 우리가 파라미터를 러닝을 했었죠. 하지만 MAP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런 50대 50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 파라미터 추정하는 과정에서 넣을 수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차원의 정보들을 우리가 더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레버들이 사실은 좀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브 베이즈라고 해가지고 성능이 좀 안 좋다. 같은 옵티미제이션 레벨에 있어서 노력을 들였을 때 안 좋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셋의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정보의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나이브 베이즈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선호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낼 때요. 내가 어떤 모델을 아니까 이거를 적용하자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경우에 가장 적절한 모델은 무엇일까를 선정해가지고 그것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나이브 베이즈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어떤 모델을 그때 문제마다 선정을 해가지고 적용한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뭐 다른 얘기지만 엔지니어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공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풀 수 있는 공구를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이지 우리가 딱 문제 아는 방법 하나를 몇 개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항상 주구장창 여기다 어떤 문제든지 다 적용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사실은 이 큰 그림이 나이브 베이즈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제너러티브와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 사이에 특정 관계를 이렇게 도식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하나의 예제로서 표현해 본 겁니다. 제너러티브, 디스크리미너티브 페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제너러티브 모델은 P, Y, X를 굳이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 프로버비스틱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X바 Y라든지 PY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이 들어가는 그런 모델인 것이죠. 그 프라이어 베이지안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프라이어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모델링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은 바로 포스테리어를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좀 더 블런트하고 이렇게 좀 직접적인 그런 모델인 것이죠. 그래서 이 P, Y, X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바로 데이터에서 에스티메이션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모델링 하는데 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제너러티브와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 사이의 페어에 대한 그런 디스커션은 여기 앤드류 응 교수와 그다음 마이크 조단 교수 사이에 이런 코어스 하기 논문에서 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활용되었던 나이브 베이즈와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이 부분에 이제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션까지가 한 우리가 90년도 중반, 90년도 말까지를 이렇게 뭐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와 함께 이렇게 풍미를 했던 모델이었고 우리 90년대 후반 그다음에 2000년도 초반에 우리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